이번에는 이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네. 박주원 기자가 얘기한 여기어때 개인정보 네. 유출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해커가 확인된 걸로 보면은 약 90만 명, 약 한 340만 건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 기본적인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커들이 현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유출한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예. 그 문자가 상당히 협박성 문자이기 때문에 좀 이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숙박 앱이기 때문에 예. 우리들이 어디서 잤는지 뭐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민감성 정보가 그렇죠. 담겨 있었죠. 이 문자로 이용자들에 대한 뭐 협박성 문자, 예,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예. 즐거우셨나요? 뭐 이런 문자를 갑자기 선정적이죠. 보내버리면 되게 이제 우리 숙박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완전 지금 정말 개인사 생활인데 예.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깜짝 놀라죠. 공포심이나 네. 뭐 두려움이나 수치심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느끼기 텐데 네네. 해커들은 두 가지를 노렸을 겁니다. 하나 첫 번째로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킹을 했으니 정보 유출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뭐 너희들한테 협박하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너의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니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죠. 돈을 보내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과거에 네. 우리도 보면 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나 일반인한테 전화 걸어서 나는 네가 어저께 어디서 잔지 알고 있다 하면 뭐 한 10% 정도 사람들이 그냥 예, 돈을 예. 보내고 막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스미싱, 피싱 같은 걸 그렇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뭐 사실 기업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엄청 중요한 최근엔 사항입니다. 제재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시를 좀 들어주시죠.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요. 과거 예. SK에서 잘 아시는 포인트 적립하는 예. OK 캐시백 이런 데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 보안 경비에만 보안을 추가하는 경비에만 한 200억 가량 들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회원이 뭐 몇천만이 되는 거니까 지금 아마 여기어때나 이런 유사한 정도의 크기의 업체들이 아마 보완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제가 비용을 쏟아붓고 있죠. 보안 장비를 하거나 보안 프로그램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는 정확하게 제가 환산을 해낼 수 없겠지만 대략 한 100억 가까이는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소비자가 개개인이 또 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런 보안 시스템 장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뭐 IDC 센터로 뭐 옮긴다든가 이런 걸 예. 2중에 3중에 장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들에 대한 보안 교육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여기어때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좀 조치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취재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예. 자기들도 이제 아직 우리도 피해자니까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예. 좀 옳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은 그거를 주의를 다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우리 카드사 유출됐을 때도 예. 거의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인터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출됐을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전자화폐 빗썸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1인당 무조건 10만 원을 보상해드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또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보상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여기어때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강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검찰총장께서 개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상당한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권 보호와 개인 정보라는 차원도 어떻게 보면 동일시 될 수 있는 내용이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한 징벌적 손해 또 보상을 해야 될 거라는 책임이 들어가고요. 아마 네. 집단 소송이 아마 활성화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문제는 기업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뭐 이용자한테도 약간의 주의 당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은 철저하게 본인의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암호화돼서 들어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이라도 이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는지 예. 과거에 보안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 같은 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카카오뱅크나 그 인터넷 은행들도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게 그 보안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핸드폰을 분실하면은 비밀번호만 알면 내 통장에서 누구든지 돈을 다 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떤 업체에다 내가 이거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건지를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